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 마. 블록체인! 네, 저희 쫄불 네. 17번째 17번째 시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저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리학 박사 이유입니다. 네,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 무슨 얘기 나누죠? 17번째 시간. 네. 네, 오늘 쫄불 17번째 네. 시간. 무슨 오늘은 얘기 무슨 나눌까요? 얘기냐? 그 토큰에 대해서도 혹은 코인이나 토큰에 대해 예전에 간단히 간단하게 저희가 언급을 설명을 했어요. 했었는데 토큰의 조금 더 종류. 토큰의 종류에 종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에쿼티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에서 네네. 또 우리 경영 박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예. 에쿼티 토큰은 사실은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그렇죠. 시큐리티 말도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네, 불렀었고. 자산성 뭐 그렇죠. 에셋 토큰이라고 그렇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스위스 네. 가이드라인에 그걸 설명하는데 따르면. 여기 예. 이 OWNYOO 예, 온유. 온유님께서 스팀에 잘 정리된 게 있어서 네. 그걸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ICO를 할 때 우리가 네.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ICO를 하는 행위는 아쇼. 네, 아쇼. 예.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 칠 때는 요즘 ICO라고 하면 바로 우리 같은 아재가 되는 거고. 저 아재 다들, 아닌데. 다들 예. 아쇼라고 합니다. 아쇼 성공했나요? 아쇼 실패했나요? 아, 아쇼 폭망이에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아쇼라고 부르고 아쇼.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쨌거나 하나 배우네요. ICO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본 조달을 혁명적 수준으로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당기죠. 서비스의 가치를 처음엔 낮았지만 예.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 예.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건 뭐 제재가 많다, 제재가 없다 얘기를 나눌 때 결국 두 가지 토큰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된다. 그게 하나는 에쿼티 토큰, 네. 하나는 유틸리티 토큰. 그래서 에쿼티 토큰은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큐리티 토큰 혹은 에셋 토큰이라고도 토큰이라고 얘기를 부르기도 한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쿼티 토큰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에쿼티. 에쿼티 토큰이 뭐냐라고 하면 시큐리티 토큰이라고도 부르고 에셋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증명. 그렇죠. 이게 자산이라는 뜻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소유권은 뭐 많잖아요. 집, 그렇죠. 뭐 콘도 회원권, 돈이 되는 뭐 것들, 예. 다 소유권에 대한 네네. 증명인데 네. 그러면 집하고 콘도 회원권이나 이런 콘도 게. 회원권 이런 거랑 네. 내가 예를 들면 저기 유가증거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주식, 네네. 뭐 채권, 응. 뭐 전환사채 이런 네. 거랑도 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뭔가 차이가 있는 것 있다. 같아.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이게 있어. 100% 얘는 맞고 얘는 아닙니다. 혹은 얘는 이거고요, 쟤는 여거고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섞여 있지만 네.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법적인 조건에서 보면 우리는 네. 현행 법이라든지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이제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구글 캠퍼스에 있었던 이 암호화폐 관련된 세미나에 세미나가 가서 있었죠. 네, 세움이라고 그 어디지 해시드 전속 법률 계약을 맺고 있는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셔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정호석 변호사님 와이프가 네. SBS 아나운서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리고 또 깨알 그런 걸 또 어떻게 아시고 그, 아니, 개인적인 관계가 친해요.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정 변호사랑 친하다니. 그 정호석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관련된 기술 자문, 그 법률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설명을 조금 드리면 경험이 많으세요. 네, 블록체인 쪽으로 일단 일찍 맞습니다. 법률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까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유틸리티 토큰은 앱 토큰 혹은 유저 토큰으로 불리기도 한다. 네. 그리고 사용자에게 이게 네. 중요합니다. 서비스의 네. 제품이나 네. 상품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의 예. 개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권리. 예, 블록체인 비즈니스 혹은 블록체인 네. 기술을 바탕으로 아쇼를 아쇼. 한다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유틸리티 토큰을 하는 거를 네. 얘기하는 거고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제재는 좀 약하죠. 네, 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인정 장려를 해주는 거고 네. 아까 얘기한 에셋 토큰 같은 주식 경우는 사는 듯한 네. 토큰 느낌을 주는 그거는 거는 금융시장을 막는다. 네, 좀 흔드는 약간 행위니까. 흔들 수 있으니까 그건 왜냐하면 맞겠다. 그동안의 금융시장에서 이미 그 주식 형태, 자산형 형태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그리고 있죠. 이미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이 돼 있다는 네. 거죠.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이유가 거의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그쪽에서는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국가 네.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계속 네. 설명드렸듯이 이 에쿼티와 유틸리티의 차이는 뭐냐? 여기 말에서도 이미 나와 있듯이 그리고 그걸 이제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이 쉽게 얘기한 거라면 네. 이미 답이 여기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네. 보면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예를 좀 쉽게 들어주세요. 콘도 회원권, 네. 그다음에 골프장 사용 회원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 건 저희보다 유틸리티인가요? 네, 그 네. 저희 유틸리티인데 왜 네. 유틸리티인지 설명드리면 저희보다 더 어른 같은 분들은 네. 자산 증식의 수단 혹은 자산을
뭐 자식에게 물려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있죠. 하지만 실제로 콘도 회원권은 네. 자산의 가치도 물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려고.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사용, 서품 제품이나 사용품에 대한 권리가 예. 좀 더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도 물론 저는 골프를 못 쳐도 그렇지만 골프장 회원권을 사시는 분들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일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 폭망의 수단이 속망의 수단이 돼요. 요즘 그렇죠. 가격이 예, 그리고 똑같아서. 골프를 실제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골프장 회원권을 사시면 뭐 있지 않으신가요, 박사님? 저는 없죠.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하면 원래는 뭐 골프 한 번 치는데 50만 원이다. 네. 그러면 그 회원권이 있는 분들은 10만 원에 칠 수 있어요. 예약도 쉽고. 그렇죠. 그럼 40만 원 할인이 되고 그 서비스 효용 가치를 맞습니다. 더 끌어올릴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원권 갖고 있으면 그게 본질적인 가치인 거죠. 아까 자산을 네. 매매하는 수단의 가치가 아니라 그럼 토큰에서도 이런 유틸리티 토큰을 갖고 있으면 이게 재산이 증가되는 그거보다는 그렇죠.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더 이용할 수 혜택을 있는. 더 그렇죠. 받는다는 느낌이 그렇죠. 더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극찬하고 있는 스팀 예.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토큰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건 좀 글을 쓰고 스팀 파워를 가지고 스팀 있으면 파워를 갖고 있으면 글 쓰는 게 재미가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보우팅하는 권한도 있고 네. 결국 사용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르는 네.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 에퀴티 에퀴티 토큰은요?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아까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뭐 집문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집도 물론 사는 살기 위한 목적을 일부 두고 네, 있지만 네. 집은 이제 아파트를 매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더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뭐 유가 증권 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자산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회원권이나 콘도 이용권과는 다르다. 좀 약간 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물론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그런 종류는 에쿼티. 그래서 에퀴티 토큰으로 볼 수 예, 있다. 자산의 가치만 있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네. 활성화시키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규제가 많이 있는 거고 금융의 어떤 기본 질서를 그렇죠. 흔들 수 있다라고 예, 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장려하거나 네. 이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거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근데 게 에퀴티 토큰도 실제 발행하려 그러면 네. 신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되잖아요. 네. SEC나 뭐 이런 신고를 하고 그렇죠. 적격 투자자를 그렇죠.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토큰 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장려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하면은 그렇죠. 안 될 건 없다. 유가증권 발행하듯이 예, 똑같이 그렇죠. 해라. 다만 근데 여기서 또 이해상충이 생기는 이유는 네. 아쇼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네. 지금의 상황이 말씀하신 금융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을 도저히 지켜서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아이쇼를 한다는 건 약간 뭐랄까 넌센스 같은 얘기. 그래서 그 좀 SEC나 이런 거 까다로운 미국 그렇죠. 국민은 네. 저희는 ICO 그렇죠. 안 받습니다. 그래서 KYC로 이 불세를 네. 이제 쫄부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이 초보시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쇼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아쇼를 실제 시작하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뭐 이더리움을 넣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그렇게 할 때 가장 전 세계에서 까다롭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다. 미국이죠. 미국은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굉장히 다양한 뭐 네. 부정에 대한 것들의 가이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글로벌 ICO를 하는 회사들은 죄송합니다. US 시리즈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네.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있는데 뭐 텔레그램 정도 되면 야 미국 다 받을게. 그죠. 야, 거기는 우리 신고할 거야. 우리는 할 거야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받는 지난번에 경우도 설명드린 있어요. KYC를 할 때 여권 네. 이렇게 들고 찍는데 그러니까. US 여권이다. 그러면 넌 B 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대표적으로 안 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죠. 싱가포르도 안 되고요. 싱가포르는 더 중요한 나라. 네. 어디가 안 돼?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 중국은 우리 중국은 진- 워낙 네. 원래 안 된다고 네. 생각해서 우리 진핑이 형님께서 야 네. 하지 마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다시피 국가 위에 뭐가 있다? 공산당이 있다. 공산당이 이제 있죠. 당의 정책상 우리는 아쇼 안 된다라고 하기 아쇼가 때문에 풀려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예, 미국은 미국. 사실 ICO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예, 어떻게 보면 힘들다. 혹은 배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예. 것처럼 에쿼티와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토큰의 차이이고 ICO를 참여하는 부분에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기준은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그 서비스의 사용 가치를 그렇죠. 높이느냐, 네네네. 예, 네. 아니면 자산성이 강하냐, 그렇죠.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할 수 구분하고 있겠네요. 골프장 회원권이나 콘도 사용권 그게 회원권을 유틸리티 토큰에 가깝다. 가깝다라는 생각하면 이해가 더 관념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